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주말이죠. 오늘은 축구 J리그 몇 경기와 아챔 한 경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적중하시는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J리그 빗셀 고베와 션한벌마레의 경기입니다. 최근 고베가 하위권 팀들과 상대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죠. 반면 션한은 상위권 팀들과 상대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베가 3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션한은 13위에 랭크되어 있죠. 고베가 시즌 초중반에 부진을 끊고 최근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요코하마 FC를 5대 0으로 무너뜨린 바 있죠. 특히 공격진에서 득점력을 회복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팀 착출과 빡빡한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과부하가 걸려 보였던 포워드 후루아시가 최근 5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고 기량이 회복되어 가는 분위기가 있어 공격력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죠.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을 유연하게 전개하고 상대 위험 지역에서 기밀한 움직임을 통한 결정력 또한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타 동료들과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4-4-2 포메이션에서 미드필드진과 수비진이 라인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가져가며 두 겹 수비를 쌓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멀티 득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션한은 최근 상위 팀들과 경쟁하면서 부진의 늪에 빠지는 분위기죠. 이전 리그 컵대회에서 도쿄에게 대패하면서 토너먼트를 마감했고 리그 가시화전에서도 2대 4로 패하면서 리그 4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죠. 이번 경기 또한 전력면에서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수비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대처가 이번 경기에서 원활히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특히 1대1 대인 방어 경쟁력 저하와 커버 플레이 미숙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최근 회복하고 있는 빗셀 고베의 공격력에 비해 멀티 실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2승 2무로 션한이 빗셀 고베에게 패배가 없다는 점은 션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또 2번의 승리에서 전부 멀티 득점을 뽑아내며 애사롭지 않는 공격의 흐름을 보여줬던 점 또한 전력 열세를 안고 있는 션한에게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로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빗셀 고베가 홈 이점과 전력 우세를 앞세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고베의 주포가 컨디션을 찾은 데 이어 부수적으로 시너지 효과까지 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션한도 고베와 일전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며 분전해 왔기 때문에 한 점 정도는 득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2.5점 기준점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며 홈팀 고베의 승과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센다이와 우라와 경기입니다. 센다이는 17위, 우라와는 5위죠. 최근 흐름 또한 우라와가 좋습니다. 센다이는 3경기째 승이 없고 우라와는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죠. 홈팀 센다이가 최근 흐름마저 좋지 않으면서 강등권인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전 5월달에 4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며 반등에 성공하나 했으나 팀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찾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흐름에서 수비 붕괴가 눈에 띄죠. 리그 19경기에서 34점의 실점을 내주며 최다 실점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헐렁한 수비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라운드에서 또한 수비의 불안의 골은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공격적인 흐름에서는 최근 5경기 모두 득점을 하고 있죠. 특히 용병 마르티네스가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 실수를 유도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득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니시무라 또한 최전방에서 분전하면서 활약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두 선수의 공격 조합을 통해 한 점 정도는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죠. 원정팀 우라와 레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2연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후쿠오카를 2대0으로 누르고 연승에 성공하죠. 최근 꾸준한 승점 관리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공식전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로 매우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 센다이에 비해 완전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함으로써 수비적으로 자신감이 올라 있습니다. 센터백 조합이 안정적인 흐름을 선보이고 있고 최종 수비수인 니시가와 골키퍼가 최근 연인 선방쇼로 인해 실점 위기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진에서도 중앙 라인이 빛을 발하고 있죠. 주포 정커가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고이즈미 또한 양지르 전진 패스로 공격을 지원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라와 하면 공격력이죠. 따라서 이 공격진 전반의 유기적인 조합이 이번 경기에서도 최하 멀티 득점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 원정팀 우라와의 승부와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확실한 1, 2선 조합을 갖추고 있는 우라와가 상대 수세를 몰고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죠. 샌다이 역시 공격에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우라와를 상대로 승점을 획득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경기 오바와 원정팀 우라와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시와 레이솔과 요코 마리노스 경기입니다. 리그 16위와 2위 간의 대결이죠. 가시아 레이솔이 직전 경기 쇼남벌 마레에게 4대2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만 최근 4연패를 기록하는 등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스쿼드 열세와 공수 잡음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죠. 그동안 요코 마리노스를 상대로 전력 열세가 분명했다는 점 그리고 부진이 깊었다는 점 등이 가시아 선전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갑작스런 수비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 실점을 염두에 두고 경기를 평가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공격력은 어떨까요? 최근 공격력도 기복이 심한 편이죠.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4득점을 하면서 공격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전 2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쳤죠. 중원에서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아 공격권이 많이 제지당하는 상황이 나옴으로 인해 상대에게 역습 허용하는 빈도가 높고 일선 자원이 고립되는 경향이 많죠. 따라서 다양한 공격 옵션마저도 제약이 되는 상황에서 득점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분명 쇼난과 요코 마리너스가 차이가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 공수 양면에서 가시아 레이솔이 요코 마리노스를 상대로 매우 고전하는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마리노스 역시 리그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1왕배와 리그컵을 동시에 탈락함으로써 최근 흐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죠. 역시 요코 마리노스 하면은 공격력이 좋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죠. 게다가 앞선 2경기에서 모두 클린시트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가시아 레이솔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 원정에서 멀티 득점을 해낸 경우가 없이 모두 1대0 승부가 많았죠. 따라서 원정에서 득점력 빈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하위권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시아를 상대로 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며 1, 2선 공격력이 선결된 요코하마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요코하마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쳔 키치 SC와 광저우 FC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치 FC가 이전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승점 6점으로 조 2위에 올라와 있으며 이번 아침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고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위 도약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100% 전력을 활용해 광저 FC를 상대로 1위 도약이 가능한 승리를 따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공격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죠. 베테랑 대안이 자리하면서 아침 최다 득점 기록을 계속 경신하며 퍼포먼스를 올리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대안을 중심으로 측면 조합의 과감한 공격 가담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광저우 FC를 상대로 멀티 득점까지도 노려볼 만한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비 또한 대체로 단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광저우 FC는 이전 라운드에서 상대에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치렀죠. 점유율이 무려 31대 69로 슈팅은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따라서 며칠 만에 다시 치러지는 이번 라운드에서 역시 선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생각입니다. 이전 라운드처럼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죠. 이번 아침에서 기치에게만 1대0 패배를 당했지 포트와 세레소 오사카에게는 모두 멀티 실점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기치와 대결에서도 24개의 슈팅을 허용할 만큼 수비적으로 불안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후방으로 내려앉으며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공격 전개에 있어서 또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아침 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공격수들의 조직력이나 개인 능력마저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를 돌파하고 득점을 해내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이전 맞대결처럼 기치가 다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2점 차 이상의 승부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도 득점을 한 점밖에 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크죠.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기치의 승과 마이너스 1.0 핸디까지도 기치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